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거리 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요.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이나 인원의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4,900여 개소의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이 운영되고 당번 약국과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단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연회는 금지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춤해졌지만 연휴 동안 유동인구가 증가해 코로나19 변이에 의한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더 신경을 써야겠죠.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전문가와 함께 예리한 토크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교수계 이단아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은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의 첫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집안 싸움으로 더 깊은 내용에 빠진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제1야당. 향후에 전국 주도권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점쳐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윤 정부 첫 정기국회, 향후 전국 어디로라는 주제로 탈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두 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리는 첫 정기국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날씨로 한번 비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음일 수도 있고 흐림일 수도 있고 폭풍 전야일 수도 있고요. 황 전 의원님? 저는 열대야가 아직도 남아있다. 여전히 덥군요. 예, 덥고 불쾌지수 높고 습하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좀 잠이라도 좀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나라 걱정에 또 정치 걱정에 그래서 열대야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게 맞춰서 뭐 숙면을 취하는 날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모양새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 에어컨을 좀 생각도 빵빵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냥 저는 매우 흐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우 싶어요. 흐려요? 매우 흐립니다. 예. 비가 쏟아지는 거는 예. 좀 봐야 알 것 같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상당히 예. 흐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정기국회 주요 일정 살펴보면 9월 14일에 민주당, 15일에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9월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거쳐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권 여당하고 제1야당 모두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교수님? 자, 일단 이번 국회를 우리가 우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여당하고 그다음에 국회 다수당은 여전히 민주당이죠.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연성 있고 훌륭한 어떤 협상력, 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예. 정당들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1, 2당이 그렇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단단하게 뭐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하여간 좀 정책 준비를 좀 잘해 나와서 정책을 가지고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국제 정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내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우선 그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보건사회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있어요. 인사청문회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대법관도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이런 데는 인사청문회가 군데군데 지뢰처럼 이렇게 지금 예.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정부 질문할 거고, 그다음에 국정감사할 거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정치적인 어떤 대결의 장으로 잘못하면 점철되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여야당의 상태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걱정을 우선 하게 되네요. 뭐 민감한 사안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 국회를 희망한다는 말씀이셨고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보통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은 그 여당 집권당은 예. 방패 역할을 하고 또 야당은 또 창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야당이 주로 공격을 하고 또 여당은 좀 방어를 하고 예. 이제 이런 형태인데 정권이 바뀌고 난 첫 번째 국회에서는 둘 다 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상 평가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에서 잘못한 정책들 또 잘못된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전 정권을 공격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전 정권의 일을 뭐 왜 또 다시 다루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짧지만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공격하는 형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창과 창에 그래서 대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회는 역시 국회의원의 숫자예요. 예. 지금 그 제일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뭐 모든 국정감사라든지 또 상임위 질의라든지 또 예산안 질의에 있어서 다 시간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총량에 따라서 발언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네. 민주당이 상당 부분 발언 총량에서 앞서기 때문에 집권 여당과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국회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창이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확 와닿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국회에서 이제 한 100여일 지났는데 이번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자면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 예.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예. 굉장히 그 지지율도 낮고 어려운데 그런 게 우선은 당장 큰 과제가 아닌가. 너무 지난 정부 얘기 자꾸 하면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창과 방패가 아니라 창과 창의 대결 비유적으로 잘 들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창을 예리하게 잘 갈아야 될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 대신하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여러 논란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를 맡기로 결론이 나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다.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황 전 의원님한테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국회로 가신다면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셨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먼저 대답을 일단 발언권을 먼저 드렸으니까. 뭐냐면요. 예. 황 전 의원이 계셨으면 이런 식으로 무대뽀 처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훈훈하게 출발을 일단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상당히 많이 거리가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앉아 싸우다 계셨지만. 정들은 겁니다. 원래. 지금 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요. 하여튼 뭐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제가 국회에서 걸어왔던 길을 네. 생각해 보면 좀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예. 의견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권력을 많이 가진 세력들 네.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나눠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집권 여당이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예. 누가 실세를 잘해야 이런 권력 투쟁이 늘 어느 정권마다 좀 있어 왔고 거기서 이기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정권과 함께 해왔는데 그거는 그래도 좀
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세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서 큰 힘을 가지고 단합된 힘으로 사실은 민주당과 대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봐야 또 국민들이 더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마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 때 한미 FTA 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어요. 예. 근데 그때 반대표를 던지고 나서 제가 언론 인터뷰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했던 표현이 소신 참 외롭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때는 주변에서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 세력이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그런 소신 있는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녹여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가 되려면 권력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내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세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연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국민들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리에 연연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권성동 의원 자체도 상당히 실수도 많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나 아니면 나 아니면 누가 수습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로 권 대표 아니면 수습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게 민주적인 제대로 된 정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고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예컨대 저희가 그분 문제를 조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죠? 지금 왜 위치가 위험해졌냐 하면은 결국은 말하자면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 결국은 이제 그만두시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닌가요? 예. 내가 결정하겠다. 수습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 그 결정이라는 건 결국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총을 열어서 이미 결정을 다 했고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법원의 결정을 말하자면 꼼수로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 되어버렸고 이런 속에서 과연 그걸 내가 수습해야겠다고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잘못하면 스스로 물러날 타이밍을 놓치고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자, 황 전 의원님,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소위 윤핵관이 개입됐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니까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을 사실상 지목을 했는데 일각에서 이 의원 비롯한 윤핵관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힘을 실어서 이 전 대표의 당 복귀를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윤핵관 대 이 전 대표의 대결 양상 앞으로 어떻게 번질까요? 참 어려운 전망인데요. 네. 아마 갈 때까지 갈 것 같아요. 대결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갈 것 같고 사실은 이 문제가 봉합이 될 것 같았으면은 벌써 봉합이 됐겠죠. 됐는데 그렇게 안 돼서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아마 지금 누가 오른가 누가 이길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같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았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고 이기고 지방선거도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이겼는데 그렇게 이기고 나자마자 당에서 소위 말하는 세력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표현하기도 참 어렵고 좀 답답한 지경인데 예.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좀 반성하고 어쨌든 이렇게 가서는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다음 이제 1년 뒤 좀만 더 지나면은 곧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예. 다가오고 그럴 텐데 그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하나로 봉합되지 않는 한은 네. 대단히 비참한 결과를 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좀 절박감을 가지고 좀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또 제 세력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품고 이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들여다보죠. 신임 당대표의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정기국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대선 2라운드 성격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외형적으로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네. 뭐 어쨌든 양쪽에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나 중요한 이슈, 특히 민생 이슈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과연 그 제 생각에는 여든 야든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사실은 한쪽에서는 저렇게 권력 투쟁이 벌어져 있고 한쪽에서는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권력 경쟁을 한 거죠. 제도적인 절차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신임 당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이제 국회를 들어가면서 민생밖에 없다,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좀 당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도 역시 지금 바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뭐 인선 문제도 있고 당을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뭐랄까 대정부 질문하고 이제 뭐 인사청문회 하고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뭐랄까 좀 이런저런 소음도 나고 네. 그런 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했는데요. 네. 이게 언제쯤 성사가 될지 그리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협치의 물꼬를 좀 틀 수 있을지 예.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정치의 프레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적절치 않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 지도자 뭐 이런 회담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바꿔야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또 영수회담을 하면은 거기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결정들이 나오고 그것이 또 당에서도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협치도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물밑 대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아무리 당 대표든 원내 대표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일부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당으로 돌아가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들, 당원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아마 협상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단독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기왕이면. 근데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이죠. 그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결정된 이후에 아마 다자 회담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은. 네.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정기국회에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예. 그만큼의 또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국민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또 요구할 것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고 있죠.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우리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좀 예. 하려고 같은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예.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민주당의 당 대표가 뽑혔으면 뽑히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국민 보기에 좋겠다. 예.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이렇게 협치를 좀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거를 너무 정책 계산 안 하고 네. 지금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참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저도 뭐 그런 뭐 회담 같은 것들을 가까이서 이제 뭐 지켜보고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는데 이러저런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너무 또 뭐 지켜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논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예.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구하고 또 협조를 또 요청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하셨다면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모양새가? 있어요. 그 예.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거거든요. 예. 그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여야 간 싸움에 정작 정기국회 때 민생이 빠지면 어떨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여야 의원들 좀 잘하라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정치는 정치대로 움직여지고요. 또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여지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잘못된 부분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짚어내고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좀 잘 만들어내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좋은 민생 예산들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네, 뭐 정치적인 정쟁 같은 거 안 할 수 없죠. 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멋있게 싸우고 그러나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판을 뒤집는 말하자면 막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이 살아있는 정기국회가 됐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두 분 생각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걸로 선정하셨습니까? 민생은 정치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민생 보고 싶다는 말씀이셨고요. 굉장히 길게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개콘 말고 우영우. 네, 이렇게 개콘 말고 우영우. 우영우, 네. 개콘이라는 게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회 예. 개그 콘서트에 얼마나 비아냥 많이 당했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요. 따뜻한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영우 변호사처럼 국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뜻입니다. 정치가 이제 코미디화되지 않고 진지하게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렇습니다. 우영우 같은 정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 내일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여야 간의 기싸움, 당권 다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주도권 다툼은 아닐 겁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정부,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협치하는 모습을 좀 이번 정기국회 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31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